강릉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이유진 전문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유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무더위 때문에 물놀이가 많은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네. 이 물놀이 하면은 귀에 물이 들어간 경우 많습니다. 네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귀 속에 물이 다 들어간 경우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귀는 고막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더 아래로 들어가는 일은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귀를 아래로 하고 그냥 따뜻한 곳에 누워 있으면 네. 물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 불편함 때문에 네. 이제 빼내기 위해서 뭐 귀를 후비다가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멍하는 소리가 지속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급한 상황은 대부분은 아니지만 네.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물뿐이 아니라 간혹 벌레가 들어가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응급처치 가능할까요? 예, 근데 야영을 하거나 낡은 집에서 잘 때는 귀에 벌레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네. 이럴 때는 환자분들은 정말 놀라고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예. 이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면봉이나 핀셋 등으로 이 벌레를 잡아 빼려고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럴 때는 외이도에 상처를 나거나 혹은 벌레가 더 움직이게 돼서 환자한테 더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빼려고 노력을 하는 것 빼려고 노력을 한다라거나 불을 비치는 것보다도 네네. 그 벌레를 일단 죽이는 것이 좋고요. 아. 죽일 때는 올리브 오일이나 식용유 한두 방울 정도를 귀 속에 떨어뜨리게 되면 네. 벌레가 죽게 됩니다. 그래요? 그 이후에 응급실이나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게 되면 보통은 큰 탈 없이 예. 꺼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출몰하는 해파리 중에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그런 것도 있죠. 네, 보통 다행히도 우리나라 연안에 발생하는 해파리는 그렇게 맹독을 가진 위험한 해파리는 보이진 않고요. 그래요? 예. 해외에서는 뭐 상자 해파리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물리게 되면 물속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이미 죽을 수 있을 만큼 맹독을 가진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예, 근데 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 해파리는 이와 같이 무서운 맹독을 가진 해파리는 없다라고 봐도 맹독성은 괜찮을 것 없다.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네네. 그래도 해파리에 쏘이게 되면 아파요. 맞습니다. 응급처치 어떻게 합니까? 예, 그 해파리에 쏘이게 되면 일단 아프고요. 그다음에 또 피부 발진 등 이제 국소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응급처치 방법에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해파리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따라 처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쏘인 부위를 바닷물로 씻고 또 촉수를 제거해 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남아 있을 때는 응급실 방문했을 때 저희가 진통제나 혹은 항히스타민제 같은 것은 약을 투여를 하게 되면 네. 증상이 완화되곤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물놀이를 하다가 물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실질적으로 물을 많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물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를 수는 있겠지만 물을 많이 먹는다고 건강에 그 위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식도를 통해서 물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물이 들어가는 것, 우리는 흡인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물을 먹었을 경우에는 구토를 통해서 배출될 수 있지만 폐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나올 수가 없고요. 네. 그 폐부종을 일으키게 되고 호흡곤란 혹은 결국에는 심각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망을 심장 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나타날 수 될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러면 심폐소생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그 심폐소생술을 해야만 합니다. 네. 심폐소생술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이 의식이 없다라고 하면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흡인이 많이 돼서 의식이 없다라고 해서 환자의 의식 상태를 일단 파악을 하게 되고요. 네. 의식이 없다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해야 하고요. 시간과의 싸움과 동시에 또 여러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119에 바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 압박인데요. 네. 가슴 압박은 우리가 복장뼈라고 하는 가슴 중앙에 있는 뼈가 있어요. 그쯤에 가운데 정가운데서 약간 아래쪽에 손두덩을 놓고요. 네. 심차게 1분에 100회 정도 제법 빠른 속도죠. 빨리 해야 되네요. 예. 네, 그렇게 빠르고 깊게 계속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일반인들이 응급처치를 할 때 네. 또 이것만은 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예. 일반인들이 이제 뭔가 당황스러운 나머지 예. 이전부터 언제부턴가 있어왔던 뭐 민간요법으로 처치하는 경우가 종종 그렇죠. 있는데요. 그 예. 중에서 하나가 머리나 얼굴, 손가락, 발가락에 찢어진 상처, 열상이 있을 때 출혈 때문에 놀라게 됩니다. 네. 이럴 때 뭐 이런 이물질, 상처 부위에 여러 가지를 뭐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병원에 오게 되면 이것을 다 제거를 해야 하고 제거하지 않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염증을 염증을 그래요?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상처는 가능한 한 깨끗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